종갓집 장손으로 귀하게 자란 남편과 3년 전 결혼을 한 이 씨. 하지만 이 씨 부부의 일상은 결혼 2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진 뒤부터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6개월 전 24시간 진통 끝에 어렵게 딸을 출산했는데요. 출산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후 남편에게 정관 수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종갓집 장손인 남편은 무조건 아들 한 명은 있어야 된다며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정관 수술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나선 건데요. 이 문제로 둘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남편은 아들을 낳지 않을 거면 이혼하겠다며 선을 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의 행동에 말문이 막힌다는 이 씨. 이들 가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사연은 약간 좀 각색을 한 사연입니다.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아들을 낳지 않으면 이거 참 좀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만한 내용인데, 자, 일단 이 부인 이 씨, 남편이 종갓집 자손인 걸 알고서도 결혼한 건가요? 네, 알고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남편을 선우로 만났기 때문인데요. 둘은 선우를 받기 때문에 애초에 종갓집 장손인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이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사나 집안 행사가 많았지만 이 씨는 크게 불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남편 집에서 지원을 굉장히 좀 크게 해주시기도 했고요. 또 애초에 집안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나 행사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남편도 가부장적인 면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요. 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또 이 씨 같은 경우에도 주부 역할이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부 생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2년 만에 네. 어렵게 임신이 덜컥. 둘 다 40이 되기 그 직전에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시가에서 애 가져야 된다, 애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뭐 여자분 입장에서도 나도 애 가지는 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건 별로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았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또 노산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임신 후기 정도 됐을 때 부부 사이가 삐그덕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토록 바라던 애가 덜컥 들어섰는데 왜 좋아하진 않고 왜 삐그덕대요? 아까 임신 후기라고 했는데 임신 한 30주 정도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봅니다. 빨간색 옷을 살까요? 파란색 옷을 살까요? 이렇게. 성별. 예, 물어보는데 하하. 아까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 절대로 하지 않는데, 아마 남편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남성 아들만 원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는 걸 물어보고 결국 옷 색깔이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별을 알게 되어서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게. 빨간 옷을 준비하라고 했나 보죠.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라고 하면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면 좋은데, 이 남성은 그때부터 진짜 시베리아 벌판만큼, 지금 서울 그 기온만큼 갑자기 냉담해집니다. 너 혼자 병원 가. 그리고 그 임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도 안 해봤고 자식을 낳아보지도 않아서 이게 진짜 아들을 바랐는데 딸을 임신했다고 하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해서 잉태한 생명인데, 예? 팀장님. 저희 딸이라고 하니까 남편분이 딸이면 싫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아내분은 자식이기 때문에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있을 때마다 예정일이 있어요. 근데 예정일이 지나는데도 아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예정일 지나면 이제 촉진제를 맞습니다. 촉진제를 맞았는데 무려 24시간 동안 진통이 오고 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기가 힘드니까 호흡기까지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도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산모도 무사하고 아이도 출산을 해가지고 기뻤는데 의료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둘째는 낳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이고야. 상당히 몸이 약하다. 둘째는 갖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내로서는 첫째는 낳지만 둘째는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저희가 지금 사파로 그렸지만 저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자, 근데 이 기자,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든 출산 과정을 겪어서 어떤 트라우마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성들은 그걸 다 또 극복하고 둘째, 셋째를 낳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의료진이 이거는 좀 이제는 둘째는 좀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을 정도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 출산 과정을요, 남편도 다 옆에서 같이 지켜봤고, 의료진의 그런 조언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아이를 출산을 하자마자 벌써 연년생으로 둘째를 또 낳자고 이 씨를 조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씨는 너무 황당해서 의사가 하는 말 못 들었냐, 나는 이 고통 다시 겪고 싶지도 않고 죽을 뻔했던 거 생각 안 나냐, 아이 낳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수술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요, 정관수술 얘기가 나오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승현님, 네. 정관 수술. 뭐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비슷한 사연을 한번 좀 봤더니 굳이 그걸 해야 되겠어? 남자에겐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남자 마음을 모르냐 하고 막 발끈했다는 어떤 남편분의 얘기도 좀 봤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화를 냈군요. 뭐 사실 이게 지금 미성년자들하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럼 뭐 수술 아니고도 충분히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 부인의 제가 감정이입을 좀 하면, 난 정말 죽다가 살았는데 내가 종갓집에 네가 알고 들어왔으니까 너는 무조건 다시 한번 출생이라 그래야 되겠죠. 출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부분이 참 선을 넘었는 이야기인데, 남편은 서울에 내가 빚도 없이 집을 내가 사서 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아들을 출생하고 싶어서 왔는데 네가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뭐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지. 이거 참 인간의 어떤 의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이게 뭐 이건 내가 아들 낳고 싶다 해가 아들 낳아지고 딸 낳고 싶다 딸 낳아지는 게 아닌데, 더 급기야는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남자는 산성이 들은 음식을 먹고 여성은 알칼리성이 든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아들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지는 고기 먹고 이 씨한테는 너 채소 나물 먹어라. 아이고야. 반대로 먹든가. 이상한 얘기를 듣고 지한테 유리한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어차피 반대로 해도 쌤쌤인데. 똑같잖아요. 예. 예. 어쨌든 뭐 납득할 수 없는 아내는 채식 위주, 채소 위주의 식단을 먹고 자기는 고기 먹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속옷을 냉장고에 좀 넣어둬라. 그래서 아주 차갑게 입으면 아들 낳는다. 뭐 이상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의학적, 과학적으로 하여튼 증명이 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된다면서 이 씨한테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했던 걸로 보입니다. 팀장님 좀 너무 남자가 조금 이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조 시대, 조선 시대도 아니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이 취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둘째를 낳게 되면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의료진들이.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절대로 둘째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종갓집이 꼭 아들만 있어야 됩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둘째를 포기하셔야죠. 이건 아닌 겁니다. 종갓집은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이 대가 이어지. 제가 종갓집이잖아요. 그러세요? 성씨 중에서도 저 오를 승자 쓰기 때문에 저희 가구 전국에 한 200가구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400명. 근데 전 딸 하나 제대로 키우고 그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됐죠. 아니, 물론 자기 이름 승씨라는 게 후대에 남아지면 좋은데, 그거야 제가 법을 바꾸겠습니다. 호적 바꾸어서 그 남편의 성을 따르든 부인의 성을 따르든 그건 따르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 아이와 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딸이 얼마만큼 소중하냐, 이게 더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제 이 정관 수술을 계속 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시댁에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부인이 내보고 정관 수술하래.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총동원이 돼서 매일같이 전화해서, 야, 너가 우리 집에 대를 끊게 할 셈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아들은 하나 낳아야 돼. 그러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한약을 한 제 빡 사가 왔답니다. 그 한약 먹는 거 저도 옆에서 봤는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뭐 그 어떤 가치까지 제가 뭐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뭐 그래도 뭐 승희원님처럼 저렇게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자, 이 기자.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남편 쪽에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연을 다루는 게 남편 쪽에서 먼저 나 너랑 이혼할래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고요. 사실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까지 합세를 했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고 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는 둘째를 낳고 싶지도 않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남편이요. 나는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고 너가 그걸 받아들이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너랑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그럼 나를 아들 낳는 사람쯤으로 생각을 했냐. 목숨이 위태로워서 낳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게 이혼을 얘기할 거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아들 안 낳겠다는 건 다른 문제라면서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은데 내가 굳이 아들도 낳지 않겠다는 사람이랑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끝까지 아들을 요구하는 이 남편, 또 출산의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은데 이 부인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남편이 좀 이상해요. 이래놓고 자기가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아내한테는. 다만 반대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가깝고요. 뭐 지금 얘기했지만 옛날이라면 뭐 그게 옛날이라도 저는 뭐 납득하기 어렵지만 옛날이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들 딸 뭐 그렇게 구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요구해 가지고 출산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사회라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혼을 아내가 남편한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뭐 다른 또 사유도 있을 거예요. 이 남편이 강요한다든지 시댁에서 뭐 이렇게 뭐라 하고 강요하는 부분 합친다면 충분히 이혼이 되지 않을까. 남편은 못 하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그 가치, 그 생각까지 뭐 폄훼하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그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가 됐든 그렇다고 해서 부인에게 팀장님, 너 아들 안 나니까 너 나가. 이거는 약간 조금 시대착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많고요.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둘째를 낳지 말고 정 대를 원한다면 입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 그렇게 대를 원한다면 입양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승희원님은 저는 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 국회의원 만들어 주세요. 제 진짜 딸 하나가 있는데 성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성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만들면 대를 이어지는 거잖아요. 대만 이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부터 수많은 그 법조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에 이야기했는데 왜 남성의 성을 따라야 돼요? 그 부인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 국회의원들 좀 바꿔주십시오. 저도 어떻게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국회로 승지연을 국회로. 성인지 승인지 몰라도 해도 그쪽으로 가요.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저도 사실은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너무 옛날 방식에 빠져가지고 사회가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가질 수 생각이 지지만 남편까지 부하내동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왜 한 90, 100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한테 집안에서 계속 뭐 그런 주입을 받은 때문인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 기자, 뭐 본인 생각도 듣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정리해 주세요. 일단 바나나 콜라님은요. 아내가 마술사냐 생기는 대로 낳아야지라고 하셨고 푸른 목련님 시대를 거꾸로 사는 사람도 있네 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수78님은요. 저랑 너무나 똑같네요. 유도분 만에 진통 27시간. 딸 결혼 8년 만에 이혼했어요라고 아이고야, 말씀을 이런. 하셨고요. 강현애님은 애 낳다 아내 잃고 혼자 애돌 키울 수도 있어요. 종가 종손 그 타이틀이 생명보다 중합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